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준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의 시대, 직장이 아닌 직업 생태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이런 채용 방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C레벨을, 가상의 C레벨을 주는 건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채용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의 직함을 부여하고 VCEO, VCFO 이런 식으로 가상의 임원을 두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필요한 시간만 고용하고 주 2, 3일 출근을 해도 성과만 내면 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의 채용 시장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에 접속만 하면 이제 이 플랫폼에서 이런 인재들을 찾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긱경제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 사회의 어떤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미래의 어떤 펼쳐질 어떤 직업 생태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뭔가 와칭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 와칭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트렌드 와칭을 하지 않았을 때에 당장의 어떤 그 곤란함을 겪거나 이런 뭐 실패 사례를 보는 건 좀 힘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어떤 사례를 좀 보면 코닥이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전 세계의 한 80%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던 코닥 필름 그 시장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그때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지털 카드, 온라인 앨범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날로그 필름, 아날로그 카메라는 없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계속 혁신 이야기를 하지만 제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입니다. 비즈니스를 혁신했던 성공 사례들을 많이 관찰하시면은 유의미한 자료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역시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 모델 자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서비스나 제품이 아니고 조금은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접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당근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당근 마켓. 당근 마켓은 사실은 중고 비즈니스 아니냐. 어떻게 보면 중고 플랫폼 아니냐라고 그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정말 크게 성장을 했죠. 보시다시피 내가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쓰던 물건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쓰던 물건을 내가 왜 돈을 주고 사지? 뭐 이런 사고가 팽배할 때 이 모델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전통 기업 기존 산업을 보는 관점이 아니고 조금은 혁신적이고 개인적이고 미래 산업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거에는 조금은 대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빠르게 한다든지 선행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저작권 문제라든지 어떤 카피를 했을 때의 어떤 법적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익명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항상 이용하고 있는 카톡 택시, 사실은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뭐 공유 숙박이라든지 어떤 관광지를 이렇게 서칭할 때도 평판이라든지 댓글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를 사실은 커넥티비티 시대라고 합니다. 초연결 시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와 브랜드, 디지털과 물리적 플랫폼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의 이런 호모 커넥서스라고 하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즉 우리가 개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좀 미래를 준비하고 빠르게 좀 적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개인에게 맞춤형이 되는 소량 생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들 자체가 소비자의 취향에
최적화되어야지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초개인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 초개인화 시대에서 과연 어떤 직업을,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는 어떤 역량을 키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은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 소비자, 뉴 시니어, 어반 서바이벌리스트, 여성 소비자, 뭐 MZ 세대 이런 것들 항상 접하기만 하지, 이것을 과연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이것을 나만의 무대, 어떤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이것을 꾸려나갈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지, 이걸 통해서 창직을 할지, 이런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인의 시대에서 직장이 아닌 직업 생태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티핑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초기 어떤 학습은 트렌드를 와칭해야 된다는 거고, 강점을 키워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정보값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건 결국은 인간에게 접목했을 때는 경험이나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많아야지 거기에서 알고리즘이 분석되고 그걸 통해서 학습 효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에게 접목을 하면 개인은 경험과 역량을 많이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내 직업은 내 경험 데이터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이런 직업을 구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이걸 기본적으로 본인 분석을 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고 이제 하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접근 방식이나 이제 자기의 차별화 포인트를 적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차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 성장 데이터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에게 도움을 한번 줘봤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일을 했을 때 뭐 칭찬을 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심지어 뭘 했을 때 좀 보람을 느끼거나 좋아했던 일,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한번 기록을 해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주변에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나의 어떤 조력, 일을 조력해 줄 수 있는 키맨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의 시대는 직업의 확장성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수분해라는 것은 결국은 뭐 간단한 수나 이런 곱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거나 다시 이렇게 합치는 과정을 말하잖아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A와 B와 C가 이렇게 각각 X를 품고 있죠. 그러면 AX 플러스 BX 플러스 CX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인수분해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B, C를 묶어서 X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저는 여기에서 어떤 개인의 시대에 직업의 확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직장이라는 어떤 그 물리적 공간 안에는 많은 분들이 직장 안에서의 개인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직업이라는 그 직장을 벗어나오면 직업군에서의 개인들이 있습니다. 쉽게 더 말하면 지금 ABC는 사실은 역량입니다. 개인의 역량들이고, X는 크게 보면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내 자신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역량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직업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 소스지만 멀티 유징을 할 수 있는,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내 자신 안에서 일단 찾아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지만이 직업의 확장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X를 만드는 것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많은 그 정보, 그리고 영상 자료, 그리고 많은 어떤 커뮤니티에 내가 소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A, B, C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시대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접근은 형태를 좀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실은 이런 강의를 하면서 그냥 내 강의 자료가 계속 이렇게 휘발되는 느낌이 많았어요. 한 학기 끝날 때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 카드 뉴스가 재능 플랫폼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격 평생 교육원이라는 어떤 직업군이 저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온라인 강연을 하고 특강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강사였지만 계속 제 직업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유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직업군이 새로 생겨나고 어떤 직업군이 전망에 있을지를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온라인 강연에 좀 특화된 어떤 스킬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확장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 역시 앞으로 제가 정말 가치롭게 생각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들로 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스터 아빠도 역시 제가 과거에 했던 유통 경험을 살려서 직업을 확장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기만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여기에 키워드를 한번 채워 나가시고 나중에 한번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직업이 나올지를 한번 뽑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어떤 홀딩스를 만들고 그 나만의 홀딩스 안에 제가 이렇게 작은 경험으로 비롯된 어떤 전문가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것들이 사실은 좀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나 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룰, 도구, 책임자를 만들어서 주 단위, 일 단위, 월 단위로 계속 이것을 제가 이제 시스템라이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IT를 통해 가지고 좀 효율화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저만의 내 멘토를 알아본다든지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구조화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을 좀 했고요. 소요 시간이라든지 업무 어떤 비중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퇴사를 하는 시점을 정해놓고 6개월 전부터는 본인이 퇴사 이후에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미리 통장에다가 이렇게 넣는 걸 권장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퇴사하기 1년 전부터 제가 월 단위로 월급을 제가 저한테 미리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빠르게 이왕 찾을 거라면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빨리 찾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빅 웨이브, 지금 현재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좀 도태되는 건 아닌지 나의 어떤 성장 모델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이라는 개념은 이제 개인인 비즈니스에서는 좀 잊으셔야 된다. 한 달에 내가 고정적으로 뭔가 받는다는 것보다 작은 통장을 개설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은 아마 20만 원부터 30만 원부터 해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큰 버짓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자기만의 원격 근무가 가능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왜냐하면 개인 비즈니스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앞자리에 텍스트를 그분의 직업이라든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으면 이름에다가 입력하면 굉장히 좀 더 밀도 있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이런 그 링크라든지 자기 PR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홍보, 자기 자신을 PR을 해야지 많은 어떤 직업군이 또 섭외가 들어오고 그런 어떤 직장의 분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은 사내 정치, 뭐 기업에서의 어떤 버티는 게 아니고
내가 실력으로 성장을 하고 기업의 트렌드보다는 산업의 트렌드를 봐야 되고 운 좋은 사람, 내가 좀 운 좋아서 직장에서 빨리 진급한 것보다는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100세 시대의 어떤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데 많은 실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결국은 기회를 잡는 거는 이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짧은 강연이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모든 일에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이런 개인의 시대에서 각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서준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